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8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유로 대회에서 8강에서 탈락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중원의 핵심 자원들은 공수 전환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 것이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전방에서는 라파엘 레앙,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페드로 네투가 공격을 이끌며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경험과 연계 플레이 측면에서도 크로아티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베테랑 페페의 은퇴로 인해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나시우와 디아스가 새로운 조합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포르투갈이 무실점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유로 대회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남기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중원 핵심이었던 브로조비치가 은퇴하면서 크로아티아의 중원은 이전보다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모드리치와 코바시치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하지만 나이로 인한 체력 저하와 활동량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 크라마리치와 부디미르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자원들이지만 포르투갈의 막강한 공격진에 비해 활용면에서 열세를 보일 것입니다. 수비진 역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바르디올, 슈탈로, 퐁그라시치가 수비를 담당하지만 이들은 아직 안정된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라노비치와 스타니시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 크로아티아의 수비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이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갈은 수비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원과 공격진의 막강한 화력을 통해 크로아티아를 충분히 압박할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 밀리고 수비에서도 조직력이 부족해 포르투갈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크로아티아는 대량 실점을 피하기 힘들며 포르투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유로 대회에서 16강에서 탈락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 후 슐만 감독과 결별하고 크누드센 임시 감독 체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중원에서는 에릭센과 옌센이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두 선수의 체력과 에너지는 이전보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주포인 호일룬이 빠진 상황이라 덴마크는 폴센이나 빈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다소 단순한 공격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축 수비수였던 키에르와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 베스터고르, 안데르센, 넬손의 새로운 수비 조합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합은 호흡이 충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정교한 공격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유로 대회에서 8강 진출에 성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야킨 감독이 계속 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바르가스, 엠볼로, 리더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카의 빌드업을 바탕으로 스위스는 탄탄한 지공 전개를 통해 덴마크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스위스 역시 수비진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였던 셰어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면서 로드리게스, 아칸지, 엘베디가 백스리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역시 수비 조직력에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두 팀의 전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스위스가 전술적 짜임새와 공격 전개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는 새로운 수비 조합과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스위스는 공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비 불안이 두 팀 모두 존재하지만 결국 스위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스페인은 지난 유로 대회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남겼지만 여전히 스토이코비치 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지닌 공격력과 전술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서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롱볼 전술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타디치가 나름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술의 다양성은 부족한 편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벨코비치, 밀렌코비치, 파블로비치로 구성된 백스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스페인의 공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이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로 인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은 최근 유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 라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 중심의 전술을 펼칠 예정입니다.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니코, 야말의 측면 돌파는 이미 검증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공격진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팀의 주포 역할을 맡았던 모라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오야르사발이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야르사발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의 공격이 다소 무게감을 잃을 수 있으며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시몬 골키퍼의 부상이 변수가 되었지만 라야가 골문을 지키고 있으며 라포르트와 르노르망의 수비진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세르비아의 단순한 롱볼 전술과 역습은 스페인의 수비 조직력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스페인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전력에 약간의 공백을 남기고 있지만 스페인의 풍부한 스쿼드 뎁스와 세밀한 패스 전개 능력은 충분히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량 득점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스페인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메이저 대회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디마리아의 은퇴와 메시의 부상으로 인해 팀의 공격력에 일부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마르티네즈와 알바레즈가 투톱으로 나설 예정이며 이들의 골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메시나 디마리아처럼 개인 돌파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평소보다 공격에서 파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타멘디와 로메로가 중심을 잡은 수비 라인은 견고하며 배후 공간을 잘 커버하는 능력 덕분에 칠레의 다소 혼란스러운 공격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칠레는 최근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기록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가레카 감독을 선임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주전 공격수 산체스의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브레레턴이나 바르가스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공격 전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수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주전 센터백이었던 리치노프스키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디아즈와 마리판이 새로운 수비 조합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비 조직력 역시 완벽하지 않아 아르헨티나의 압박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메시와 디마리아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이 줄어들고 칠레가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아르헨티나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차이와 체급에서 앞서는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끝까지 지배하며 저득점 양상의 승리를 챙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